특히 주택담보대출은요, 지난달 2조 1천억 원이 넘었죠. 그런데 이번 달에도 2조 원대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빚이 늘어나면서 위기를 느낀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했는데 그래도 강화를 해도 수요가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질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대출이자가 한 12% 정도 되면 집값보다 대출이자가 더 무서울 텐데 만약에 그 정도까지 이자가 뛰면 정말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출 지금 괜찮으십니까? 은행 대출 금리의 상단이 지금 7%를 넘어섰습니다. 작년 22년 12월 이후에 다시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넘어간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차주들의 고민이 아주 깊어집니다. 미국이 돈줄을 죄는 긴축 기조가 장기화할 것이다, 이렇게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발언에 의해서 시장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당분간 금리가 고공행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는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변동 금리를 보니까 연 4.27%에서 7.099%, 그러니까 상단 7%를 뚫었습니다. 아직 적용받지 않는 분들이 더 많고 앞으로 적용받으려면 좀 시간이 걸려 보이는데요.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전월 대비 0.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금리를 반영하는 일부 은행이 금리를 올렸죠. 자, 은행채 금리는 최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데요, 긴축이 장기화가 전망되면서 이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에서 긴축이 장기화를 될 것이다 라고 시사를 하면서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려갈 줄만 알았던 이 금리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정말 난감하죠. 각 은행마다 가계대출이 이렇게나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이렇게 대출액이 늘어난 것은 주택을 사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이 주요 원인이겠지만, 자, 주택을 산 이유는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면서 너도나도 이때가 아니면 진짜 못 산다 라는 심리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자보다는 이게 나중에 더 오르겠지 하고 사들인 결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출을 해주는 은행권마저도 긴축이 장기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염려들을 하고 있죠. 가계 대출액을 보니까 9월에는 8월 한 달치보다 더 늘었습니다. 9월은 아직 끝나기도 전인데 더 늘었습니다. 21일 만에 증가폭이 1조 5,900억을 넘어섰고요. 다음 달에는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특히 주택담보대출은요, 지난달 2조 1천억 원이 넘었죠. 그런데 이번 달에도 2조 원대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빚이 늘어나면서 위기를 느낀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했는데 그래도 강화를 해도 수요가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당국이 상환 능력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50년 주담대를 허용하도록 했는데 은행권과 실수요자 층에서는 이거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대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청년층이나 연금 등 노후소득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시했지만 이게 정량화된 기준이 아닌데다가 검증을 은행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좀 대략 난감하고 애매합니다. 자, 50년 주담대라면 은퇴 후의 소득까지 봐야 되는데 이것을 은행이 적합하게 검증하기 어렵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거 역시 좀 쉽지 않습니다. 자, 특례 보금자리론의 이용 기준도 이게 변경되려고 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이걸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상품만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주택가격 6억 이하는 서울에서는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권에서는 이 상품을 이용 못하겠죠. 자, 가계대출이 좀 많아지면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가계대출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경기는 살아나질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가계대출이 많으면, 그러니까 빚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경기 전반의 소비가 줄어들겠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은 이익을 낼 수가 없고, 또 이익을 낼 수 없다면 고용시장마저도 불안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빚을 내서 집을 사줄 사람들의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대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이 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여러 차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면
뭐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뛰면은 뭐 딱 한 군데 업체만 좋아합니다. 시행사나 시공사죠. 그런데 그것도 종국에는 시행사나 시공사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왜? 개발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얼어붙으면 그들도 그동안 번 돈 다 털어놓고 빚에 쪼들리게 돼서 결국 부도가 나기 십상입니다. 지금이 딱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딱 그런 시장인데 문제는 지방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뜩이나 힘들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금리의 직격탄을 맞고 또 미분양의 직격탄을 맞은 지방건설사들이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지방건설사 말고도 굴지의 건설사들이 있는데요. 티귿으로 시작하는 건설사입니다. 회사가 지금 부도설이 나오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기업은 흑자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에 손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격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렇게 탄탄한 기업마저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9월과 11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건설사 PF 유동화 증권의 규모가 14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자, 월별로 보면 9월 달이 6조 2천억 원이 넘고요. 10월 달에도 4조 5천억 원, 11월 달에도 4조 300억 원이 넘습니다. 자, 그래서 9월 위기설이라고 했었죠. 건설사별로 살펴보면 롯데건설이 3조 4천억 원 가장 높고요. 또 현대건설도 2조 4천억 원이 넘고 태영건설이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대우건설도 1조 넘고 현대엔지니어링도 1조가 넘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1조가 넘습니다. 요즘 뭐 입만 뻥끗하면 1조 하는데 정말 돈 값어치 이렇게 없네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PF의 유동화 증권이라는 게 뭐냐? 금융기관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계획적 자금 조달이죠. 이 방식으로 대출을 해주고 취득한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삼아서 다시 발행하는 증권을 말합니다. 이 증권을 팔아서 또 다시 PF 대출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자꾸 어려운 단어 쓰니까 이게 어려운 건데 아닙니다. 돈을 그냥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돈을 돌리다가 막혔습니다. 지금 부동산 PF 자금 유동화 증권이 작년에 비해서 반토막 수준인데요. 그만큼 발행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저기 대출도 안 되고 부도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고 아주 쉽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상단 7%를 뚫었습니다. 이게 적용되려면 어떤 분은 뭐 3개월, 어떤 분은 6개월 다 다르겠지만 곧 적용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가계빚이 이 정도라서 정말 위험합니다 라고 해도 안 줄어들고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은 대출 이자보다 집값이 더 많이 뛰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는요, 대출 이자가 한 12% 정도 되면 집값보다 대출 이자가 더 무서울 텐데 만약에 그 정도까지 이자가 뛰면 정말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났지? 그럼 한번 바꿔봐. 인터넷 TV는 최대 47만원, 그리고 정수기 하나만 해도 최대 30만원, 두 개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까지 설치 당일날 지급해줘. 이것저것 아끼면 좋잖아. 이거 바꿀 때 믿을 수 있는 업체랑 바꿔. 국내 인터넷 가전 렌탈 가입자 수가 독보적으로 1위인 대리점이야. 아정당.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까 365일 밤 10시까지 언제든 상담 가능한 아정당으로 전화해봐. 최대 77만원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함부로 금리를 지금 못 올리고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난다니까 이런 반응들이 있죠. 야, 냅둬라. 얼마 안 있으면 내년쯤면 잃어버린 50년 시작할 거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빚 무서운 줄 모르는 건 빚져도 책임 없이 그냥 탕감해주는 그게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이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이제 영끌 거지 투기꾼들 작살나고 잃어버린 30년 시작된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반응들의 댓글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대출 금리는 오르고 대출 액수도 늘어나고 대출 액수 늘어나는 속도도 1등입니다. 과연 우리의 부동산 지금 계속 오를 수 있을지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참 염려 많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표영호 TV를 보다 보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겠는데 참 걱정된다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 걱정이 지나면 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고, 또 그럴 때 여러분도 또다시 돈의 가치, 부의 가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표영호 TV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 부자 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